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규조수라는 주제입니다. 소규조수라고 하면은 소화가 법을 만들고 조참이 이를 따른다 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조참은 폐연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방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유방이 기병했을 때 그와 같이 기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을 도와서 열심히 싸워서 그의 온몸에는 70곳이 넘는 창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열심히 싸워서 전쟁이 끝나고 나와서 농공 행상을 했을 때 부하 장수들은 조참이 제1의 공을 세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소하가 후방을 안정시키고 병사와 군량을 충분히 공급해 준 것이 보다 큰 공이다 하면서 소하를 제1등 공신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조참은 제나라에서 9년 동안 재상을 지내면서 제나라를 크게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원전 193년에 소하가 상국이라는 벼슬에 있다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후임으로서 조참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참은 상국에 임명되자 소하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어누룩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승상부에서 일하게 하고 말을 잘하고 일을 엄격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술을 권해서 술에 취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승상부의 관리들은 꾀를 내가지고 조참으로 하여금 후원해서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관사에서 다른 관리들이 술을 마시면서 고성방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참이 기강회의를 우려하여서 술을 삼가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참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조참은 오히려 술 먹고 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승상부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편 황제인 해제는 조참이 일을 안 하는 것을 보고 조참의 아들인 조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참에게 왜 일을 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얘기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줄이 집에 가서 조참에게 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조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조줄을 매질을 하였습니다. 200대를 매질했는데 그러면서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 다음날 조회에서 황제는 조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조참은 황제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고조 유방과 한고조와 폐하께서는 누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제는 당연히 한고조가 뛰어나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참은 그러면은 소하와 저는 누가 더 뛰어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제는 그것은 소하가 뛰어나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참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고조께서는 천하를 평정하셨고 소하는 법령을 밝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들만 못합니다. 그들보다 못한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지켜서 그들이 만들어 온 것을 지키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사에서 소하가 법을 정하고 조참이 이를 따른다 라는 소규조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이 일을 맡은 사람은 유혹에 불타서 일을 크게 벌리기 쉽습니다. 이것저것 막 헤집어 놓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당시 천하 대란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당시 중국의 인구가 2천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들도 타고 갈 말이 없어서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당시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참은 이전의 기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제국이 안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참의 예는 전임의 정치가 올바른 것이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임의 정치가 잘못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잘못된 정책은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 역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